2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에는 이상기체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1차 시에서 배웠던 세 가지 법칙이 있었는데 기체 관련 법칙 세 가지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보일 법칙입니다. 보일 법칙이란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 기체의 부피는 뭐에 반비례한다?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런 식으로 상수니까 첫 번째 식에 대한 상수니까 K1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샤를 법칙이 있었어요. 샤를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썼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K2라는 거는 그냥 두 번째 상수라는 표현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배웠던 법칙은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부피와 몰수에 대한 관계였는데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어떻다?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식을 정리를 했었던 걸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상수기 때문에 K1, K2, K3가 다 상수기 때문에 한번 다 합쳐볼까요? 어차피 P, V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로 싹 모아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P, V, 그 다음에 밑에는 T와 N이 있으면 어떤 상수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만 다듬으면 이상기체 방정식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K라고 안 하고 상수라고 표현을 했고 이것을 계산을 통해서 기체 상수 계산해서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할 거예요. 뒤에서 R로 이제는 그냥 상수 K가 아닌 기체 상수라는 말을 써서 R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 K 자리에 R을 넣어가지고 풀어서 써준다면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이 쓰이고 굉장히 대학 가서도 일반화학 수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체상수 R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구했느냐? 기체상수는 기체 1몰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0도씨 1기압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원래 이 부피가 22.4L라는 걸 알고 있죠. 이 값을 가지고 R을 구한 거예요. P 자리에다가 1기압 넣고 그 다음에 1atm 넣고 V 자리에다가 22.4L 넣고 그 다음에 N 자리에는 22.4L라는 거는 1몰일 때 22.4L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넣고요. 그 다음에 그때 온도 0도씨를 켈빈 단위로 바꾼다면 273 켈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 대입을 한 다음에 숫자 계산을 했더니 0.082 곱하기 0.082 atm 리터 퍼 몰 켈빈. 요것은 이제 밑에 분모로 들어간다는 말인 거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자,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기체상수 R이 구해졌더라. 0.082라는 거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책도 있어요. 0.082, 0.082 이런 식으로 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잘 외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산할 때 R값을 모른다면 절대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체 자동차가 충돌할 때 에어백이 있는데 그 속에는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에어백 속에서 아자이드화 나트륨 NaN3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65g이 분해될 때 20도씨 1기압에서 발생하는 질소의 부피를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단 NaN3의 화학식량은 65이다. 자, 그러면 아까 65라는 말이 여기서도 나왔네. 그러면 이 65g이라는 건 몇 몰이다 라는 걸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1몰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말하듯 발생하는 질소의 부피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1몰 쏘였다. 그러면 여기서는 몇 몰 발생할까? 자, 어떻게 할 수 있죠? 개수 B가
몰수 B라고 했기 때문에 2대 3, 1대 1.5가 돼야겠네요. 자, 1.5몰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부피를 구해보자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20도씨 1기압이네요. 자,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냐면 화원에서는 0도씨 1기압일 때 1몰은 22.4L다 라는 것은 알려주셨지만 20도씨 1기압인 경우에는 따로 문제에서 주어졌거나 항상 화원 문제 풀 때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주어주지 않았어요. 이 온도, 이 압력에서는 어떤 부피를 갖는지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방금 배웠던 식에다 넣으면 되는데, 자, 이 1단계는 방금 선생님이랑 앞에서 한 겁니다. 이거는 화원 수준의 문제고, 이제 이걸 가지고 PV인 NRT라는 이상기체 방정식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다 넣는 거예요. 당연히 N2의 몰수는 방금 얘기한 대로 1.5. 그 다음에 R은 아까 기체 상수는 우리가 구해놨었죠? 넣고. 그 다음에 아까 몇 도씨라고 했니? 앞에서 20도씨라고 했기 때문에 293. 왜 293이 나왔죠? 그렇죠. 273에다가 20을 더하면 켈빈 단위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293 넣고 1 atm 1기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준다면 부피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계산기 이렇게 딱딱딱 해보면 36리터가 나옴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화원에서는 이 조건이 없으면 절대 풀지 못했던 것들을 풀 수 있게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기체의 분자량을 구해보려고 해요. 자, 아까 PV는 NRT라는 식까지는 배웠어요. 근데 기체의 양, 몰수를 안 주고 질량만 준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우리 기체의 양 N몰은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눈 거예요. 자,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예를 들면 분자량이 10인 물질이 있어요. 분자량이 10이라는 거는 1몰 10g이면은 1몰 이런 물질이 있다고 할 때 만약에 20g이 있었다. 그러면 몇 몰인 거예요? 그렇죠. 2몰이죠. 어떻게 나온 거예요? 20을 10으로 나눴기 때문에 2가 나왔죠. 그래서 몰수를 구하려면 주어진 질량, 얘가 20이다. 얘가 몇 g이다. 라는 것을 뭐로 나눠주면 몰수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된다. 자, 그러면 n 자리에다가 얘를 넣는 거예요. 그죠? 라지 m이 분자량을 의미하는 거고 w는 질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넣어주었을 때 라지 m이 왼쪽으로 올 수 있게 식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분자량을 구하고자 할 때는 그러면 요것만 모르는 상태에서 요걸 싹 안다면 분자량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예제가 있습니다. 27도씨 1기압에서 1.4L 밀폐 용기에 기체 X가 들어있다. 어떤 기체든지 상관없어요. 이 기체의 질량이 1.6g일 때 X의 분자량을 구해보자. 방금 구한 그 식에다가 분자량을 모르니까 분자량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넣을 수 있죠. 자, 이건 질량 넣는 항이었어요. 여긴 1.6 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R은 0.082 넣고, T 여기 300이네요. 왜 300일까요? 그렇죠. 273 더하기 27 해서 300 나온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27 넣게 되면 문제가 다 틀리는 거기 때문에 꼭 켈빈 단위로 절대 온도로 바꿔서 넣어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P 압력이 1기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1 atm 그 다음에 V 부피가 1.4L라고 했기 때문에 꽉꽉꽉 넣으면 여기 분자량이 28이 나오겠다. 이거는 숫자만 넣기만 하면 되죠. 뭐만 안다면? 식만 안다면 PV는 NRT 그 다음에 N자리에다가 라지 M과 W를 이용해서 어떻게 식을 변형할 수 있었는지 그 두 가지만 안다면 분자량까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산소의 분자량 구하기 실험이 있는데요. 이 실험은 선생님이 영상으로 넣어 놓을 거예요. 자, 영상을 보게 되면 이제 탐구 어떻게 설계됐고 어떻게 수행했는지 쭉쭉 나오거든요. 이제 영상을 보고 나면 이제 측정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분자량을 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아까 앞에서 했던 PV는 nRT를 가지고 그 n 자리에다가 아까 large m 분의 W를 넣어서 분자량을 구하면 되는데 그때 이러한 결과값을 가지고 분자량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자, 한번 보면 주사기에 모은 산소의 질량. 그냥 산소의 질량은 이거 그냥 풍선에 모은 게 아니라 주사기에 모았기 때문에 그럼 주사기의 질량과 함께 같이 구했기 때문에 그 차이를 계산을 한다면 산소가 얼마만큼 질량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산소의 분자량을 딱딱 넣기만 하면 돼요. 그때 질량 넣으면 되는 거였고 R값, 그때 온도, 그때 압력, 그때의 부피. 자, 아까 여기에 나와 있던 거 여기 부피니까 당연히 밀리리터 단위였고 뭐예요? 리터 단위로 바꿔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0.029인 겁니다. 계산을 하면 33.37이 나와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구한 산소의 분자량과 실제 산소의 분자량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실제 산소의 분자량 우리 몇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32로 알고 있어요. 자, 산소의 분자량 32고 구한값은 33.37로 1.37의 오차가 발생하네요. 자, 이런 오차가 발생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집어볼 그 이유를 보면 산소의 질량이 크게 측정되거나 부피가 작게 측정되는 등 측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으며 산소통 속 산소가 순도 98%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말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산소의 분자량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물론 오차는 있지만 구해볼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자율 동아리, 화학 실험 동아리 혹시 하는 친구들 있다면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2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형성평가 꼭 풀어주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